네, 매달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월간 투자 전략 이번 달도 준비했고요. 박희찬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또 4월 한 달 쭉 지나고 5월이 네.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4월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네. 5월은 많이 낮아진 가격대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최근 자산 가격 하락이 전반적으로 꽤 가파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 네.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강달러를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치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달에는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될지 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4월달 증시에 대해서 좀 3월달에 좀 벌어졌던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예, 그런 각도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뭐 불편한 주변 얘기들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달러 강세 현상이 좀 심하긴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보통 강달러라는 현상이 그러니까 완만한 거 말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은 보통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약간 위기스러운 상황을 반영을 많이 네,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달러 강세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안전 선호 현상이 막 이제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흔들렸으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반영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좀 매력적인 어떤 투자 수단으로 제시했던 금값도 많이 밀렸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안전자산도 별로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냥 미국채를 사셨어도 뭐 남는 게 없고, 그렇죠. 예, 그냥 달러 달러 현물, 하나 예, 그냥 약간 네. 예, 약간 부동산 뭐 약간 좋았다 뭐 이 네, 정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달러라는 현상이 이제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지배를 했던 것이 지난 4월달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뭐 보시는 대로 이제 여기 달러 인덱스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예, 보시는 대로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일단 지난 10년간의 최고 수준을 갖다가 네. 넘어섰죠. 그래서 보시면 뭐 2003년도에 기록했던 이제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의 뭐 20년여 만에 가장 그렇죠. 높은 수준까지 예. 올라와 있어요. 사실 최근에 달러 강세를 촉발했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가지 요인 가운데 볼 수 있는 건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를 실시하면서 또 네. 그로 인한 공급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을 자극했고, 그게 또 달러 강세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 축으로 보면 또 중국 봉쇄라는 게 네. 유가에는 조금 다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중국이 저렇게 봉쇄해줘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좀 도와줬다? 약간 이제 그런 면도 있죠. 물론 네, 이게 네. 예, 사실은 뭐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컸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봉쇄가 상하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 상하이에서 이제 좀 강도 높게 나왔고, 네. 거기에 이제 뭐 베이징도 예, 뭐 봉쇄 대상으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면서 금융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위엔화도 약세로 반전됐죠.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달러가 이렇게 강한데 왜 위엔화는 이렇게 계속 안 약하지? 이제 이런 이제 일종의 물음표가 계속 있었는데, 네, 네. 예,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번에 좀 약간 해소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속에서 위엔화가 좀 약해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중국 봉쇄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당연히 이제 회복이 안 되고, 그로부터 이제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의 자산 가치가 좀 조정받는, 예, 그런 압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국제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한 16%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의 생산 활동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유가의 이제 하락 압력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인플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면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는 면이, 예,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해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원자재 가격에는 어느 정도 안정 효과가 있는데, 이런 어떤 중국의 봉쇄라는 것이 좀 겹치면서 네. 예, 그런 현상이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뭐 중국 그리고 뭐 유가 뭐 이런 것만이 달러와의 움직임에 연동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번 달 초에 굉장히 달러와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FOMC.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FOMC가 뭐 늘 안 중요할 때가 없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예,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FOMC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해 왔던 것이고, 특히 이제 4월 달에 그것을 좀 더 심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4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빅스텝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75bp 인상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괜찮을까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동반해서 많이 흔들리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낙관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래요. 75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네. 50bp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국제 유가가 좀 이제 안정되는, 중국의 어떤 그로스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커지고 유가가 좀 안정되는 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요. 일단 두 가지 그림이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 놨는데,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단 더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왼쪽 그래프이죠. 그렇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뭐 2년물, 10년물, 5년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리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월 달 이후에 급등했다가 3월 하순 이후로는 일단 더 올라가고 있지 않고 고점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중국과 유가의 역할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1,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막대 그래프 보시면 생각보다도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로스가 물론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가 컨센서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대로 7분기 만에 팬데믹 쇼크 이후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찍혔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 4분기가 일단 성장이 나빴는데 이게 매우 일시적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2, 4분기 환경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아무리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지금 뭐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성장이라는 부분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준이 일단 75bp 수준의 어떤 강력한 금리 인상보다는 50bp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일단 마켓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반영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를 보면은 뭐 5월 달에 50bp 하고 뭐 6월 달에 75bp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또 프라이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라이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만일에 이제 이번에 50하고 다음번에도 좀 너무 과도하지 않고 그냥 50bp 수준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좀 규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마 마켓에서는 좀 더 많이 안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대 인플레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구간에 어쨌든 현재 진입을 해 있고,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조금 안도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성장률이 어쨌든 마이너스권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진행되는 분기도 녹록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연준으로서도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주 급진적으로 나가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이미 너무 많은 부분 프라이싱하고 있는 시장의 그 예측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결정이라면 시장은 오히려 이후에 안도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달러화의 강세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도 좀 완화되고 자산 가격도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매우 강세장을 예측한다라고는 표현은 좀 힘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연초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4월 달에 주가의 하락 속도가 꽤 가팔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종의 이제 반동 이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제가 이제 두 가지 차트를 또한 이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일단은 강달러가 되면서 우리 이제 좀 성장주 이쪽의 주가를 조금 더 많이 밀어내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원래 기술주, 성장주 좀 덜 합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죠. 사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방어적인 섹터들, 그리고 뭐 저변동성 또는 뭐 배당, 리츠 뭐 이런 쪽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좀 이제 인컴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했으면은
뭐 손실을 상당 부분 이제 회피할 수 있었죠, 사실은요.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전략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냐? 그렇지는 않죠, 사실. 어쨌든 마켓은 계속해서 좀 높은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높고 5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것과 달리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FOMC 결과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과 좀 약간 다르게 갈 여지도 물론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일단 강달러가 좀 완화되면서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네. 특히 많이 밀렸던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이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전략과 이 많이 빠졌던 IT 기술주들을 갖다가 좀 추가하는 일종의 바벨 전략으로 네, 이제 네. 가게 됐을 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리바운딩을 좀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포지셔닝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성장주 쪽에 기술주 쪽에 어닝 모멘텀이 좋아요. 네. 보시는 대로 물론 이제 이번 실적 결과를 쭉 보면은 이제 기업별로 많이 엇갈리긴 했죠. 네. 아마존은 뭐 그렇고 되게 나빴었고 메타는 굉장히 좋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엇갈리긴 한데 많이 빠졌다고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좀 실적으로 좀 뒷받침됐던 종목들 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약간 이제 재편성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저변동성, 뭐 안정성 제고 이런 쪽으로 깔고 가되 지금은 이제 기술주 성장주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고 요 네. 우려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반등을 예상하는 바벨 전략. 그렇습니다. 바벨 전략을 일단 기본 말씀드리고 네네. FOMC가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이제 시장에 어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어떤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갖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안에서의 전략은 그러하고 지역별로는 또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는 시장은 어쨌든 미국이 이제 뭔가 좀 리바운딩을 해줘야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맞아요. 환경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풀린다라고 일단 보기는 하는데 일단 지역 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약간 추천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일본을 갖다가 지난 달부터 조금 이제 긍정적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엔화 약세라는 네. 것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비록 뭐 주가가 4월 달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일본 주가가. 하지만 어쨌든 미국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성과가 좋았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중국은 글쎄요. 중국.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특히 정책 쪽에 네.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마켓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약간의 이제 희망을 조금 약간 낮추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많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립 아래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저점을 그러니까 찍고 올라오는 구간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예, 그냥 조금 더 이제 올라온 다음에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대응하자 중국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한국 차트가 없네요. 네, 네. 한국은 일단은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화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느 나라보다 이제 환율 이슈가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작동할 그렇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보는 숫자 자체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달러 환율이 지금 1,270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렇죠. 뭐 간밤에는 조금 여기에서는 빠질 것 조금 같기도 해요. 안정화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사실 이제 국내 내부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는 플레이어를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마저 이제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어떤 FX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어떤 반등 탄력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4월달 시장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삼성전자 또는 이제 현대차 또는 뭐 LG전자 이런 쪽에 이제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네,
괜찮았는데 사실은 반응이 너무 없는 것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실적 가지고 하는 플레이에 대한 회의감이 한국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4월 달에 미국 시장이 안 좋긴 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실적 안 좋으니까 그냥 예, 네. 바로 이제 10몇 프로 빠지고 메타 실적 좋으니까 이제 막 10몇 프로 오르고 그게 이제 그날의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약간 좀 살아있는 좀 활기찬 이제 그런 마켓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러가 좀 안정화되면은 외국인 자금들의 플로우도 조금 개선될 수 있고요. 네, 네. 예, 그런 과정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 좀 좋았던 실적이 뒤늦게라도 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예,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미국 시장이 물론 중요한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 예, 5월달 한국 시장도 어쨌든 지난 4월달에 어떤 그러니까 주가가 덜 빠졌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조금 더 이제 좀 활기 있는 예, 그런 마켓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네.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강달러가 좀 완화되고 분위기가 좀 풀리는 구간에 들어서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 네. 한국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해 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 달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환율 그리고 FMC가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오늘 월간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할게요.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